2022년 5월 6일 한국뉴스입니다. 그룹 에이핑크 출신 손나은이 미국에서 반가운 근황을 공유했다. 손나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별다른 말 없이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손나은은 자동차 트렁크에 걸터앉아 식사 중이다. 이날 품이 큰 후드 티셔츠에 청바지, 운동화를 매칭한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다. 손나은은 현재 미국을 여행 중이다. 2011년 에이핑크로 데뷔한 손나은은 지난달 그룹을 탈퇴했다. 손나은은 손편지를 통해 11년간 함께해온 에이핑크를 떠나게 됐다. 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결정했다. 추억을 되새겨보며 느끼는 심정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 영화제의 전도연, 아카데미에 윤여정이 있기 전에 배우 강수연이 있었다. 한국 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전 이미 업적을 세웠던 배우 강수연이 갑자기 쓰러졌다. 예고 없이 전해진 소식에 영화계는 충격에 빠졌다. 배우 강수연의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강수연은 긴급 수술을 앞두고 있다. 강수연은 이달 미국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강수연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영화 정의는 촬영을 마무리하고 후반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하는 이 영화는 2013년 주리 이후 9년 만에 스크린 복귀 작품이다. 강수연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가족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두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두고 제기된 의혹의 법적 대응 등 강수로 맞서면서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수사로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 형사적으로 다루어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연일 한 후보자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저격에 민주당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한 후보자 딸의 이른바 스펙과 부모 찬스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 측은 5일 한겨레의 허위 왜곡 보도 이후 미성년 자녀의 봉사활동 이메일 계정이 좌표 찍기 공격 대상이 돼 욕설을 담은 글들이 다수 수신되고 후보자 딸의 사진이 각종 블로그에 유포되고 있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욕설과 모욕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경기도를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 전 후보 부부가 모두 피의자로 적시됐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5억 5천만 원가량의 국고 손실 혐의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달 4일 약 10시간 동안 경기도 총무관, 조사 담당관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고발 당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영장에도 2명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오는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후보는 같은 날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시 계양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짤짤이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우리 당 보좌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사의 자리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을 방문해 동맹의 안보에 대해 더 강한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새로 취임한 윤석열 당선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며 정상들은 안보동맹 심화를 비롯해 경제관계 강화, 코로나 대응을 비롯한 공동의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전 행위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강철 같다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약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 서울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학비 지원의 채용 보장까지 내걸고 전문 인력 입도 선매에 나선 것이다. 반도체 업계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반도체 전문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서울대에 내년부터 80명 정원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5년간 공동 운영하자고 최근 제안했다. 학비는 물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삼성전자 채용도 보장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앞서 SK하이닉스 역시 서울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공동 운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학과는 통상 대학과 기업이 1대1 계약을 하고 5년간 한시 운영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반도체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고민 끝에 마련한 우회 방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연구소 등 반도체 업계는 연간 1,500여 명의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은 연 650여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분간 반도체 계약학과를 주요 대학의 신설에 비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시 방편인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작년에도 서울대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을 비공식 타진한 적이 있다. 당시 서울대 교수와 재학생들은 학문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이 기술 인력 양성소가 되면 안 된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정책금리 50bp를 한 번에 올린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 단행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는 5일 현지 시간 일제히 3% 이상 하락하며 전장을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했다. 이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3.56% 하락해 4146.87로 마감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 역시 전장보다 3.11% 하락한 32,997.97을 기록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2020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무려 4.99% 하락한 12,317.69로 장을 마쳤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단행으로 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1.5%로 올린 데 이어 오는 26일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5에서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통상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거나 역전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달 금리 결정의 관건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지목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출입기자단 상견례에서 5월 금통위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 FOMC라며 0.5%포인트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거나 그 이상이 될 경우 자본 유출 또는 환율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 추이를 고려해도 금통위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4.8% 오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연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 연장을 결정했다. 이들은 2021년도 임금 협상 난항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6일 전체 조합원이 7시간 동안 파업을 하고 9일과 10일에는 7시간 파업 또는 8시간 전면 파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전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쌍용차 인수 후보 4곳이 모두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하빌리온P, ELBNT 등 4개 기업의 쌍용차 예비실사를 전날 종료했다. 예비실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진행됐다. 쌍용차 측은 이달 11일까지 조건부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 후보 4곳은 모두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G그룹은 사모펀드 캡터스 프라이빗 커피와 쌍방울그룹은 특장차 제조 계열사인 광림, KH킬룩스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하빌리온P는 금융기관, 자동차 관련 기업과 손을 잡고 쌍용차 인수에 나설 계획이고 ELBNT는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쌍용차 인수 금액은 4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현재 KG그룹이 자본력에서 다른 인수 후보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다. 쌍용차 매각은 인수제안서상 인수 금액과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조건부 투자 계약자를 선정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건부 투자 계약자로 선정된 인수 후보의 자금 증빙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말 조건부 투자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후 쌍용차는 6월 중 다시 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